저는 요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끝내야 되나? 이 관계를 끝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아이들은 이미 알아서 할게 병 같은 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느낌이 바로 총으로 쏴버릴 것 같거든요. 삶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그 기술의 챕터 1은 남편 30주년 휴가로 김창옥 씨 왔습니다. 그동안 콘서트 너무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자녀 둘 다 내보내고 우리 부부 둘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갱년기로 감정이 들쭉날쭉해서 힘듭니다. 남편은 그동안 숨을 참고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남편분이 30주년 휴가를 맞이하신다는 거래요. 이게 무슨 휴가예요? 직장에서 30년이 되면 휴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휴가차에 김창옥 선생님의 쇼를 꼭 오고 싶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남편한테 데이트하자고 신청해서 네, 왔습니다. 한 직장 30년 다니기 어려운데 회사가 보통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거의 어렵고. 어떤 일 하세요? 통신 쪽 그쪽의 일을. 갱년기는 언제부터 오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네. 그걸 남편분도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갱년기 왔다는 걸?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싸우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 솔직하게 저 갱년기여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까먹는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는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좀 더 신경 쓰겠다. 네. 그렇게 하고 얘기 끝나면 다시 또 며칠 안 가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후배들도 많은데.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이 굉장히 사무치게 서럽고 끝내야 되나? 이 관계를 끝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그 생각이 관계라는 게 들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되나? 아니 그냥 생각만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여러 음.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니까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내가 50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저 스스로한테도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너무 그 순간에는 화가 많이 나고 그 어떤 게 그렇게 화가 나요?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고 실수도 많고 좀 그런 성격인데 남편은 조금 계획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닥침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서로 좀 기질이 다르신 거예요, 네. 성향이? 네. 그걸 알고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할 땐 몰랐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알게 된다면 지금 옆에 딸이 있지만 그런 지금 남편분이라는 게 아니라 성향이 내가 이렇고 상대방이 저렇구나. 네. 그것은 어떤 무게감입니까? 결혼하면서. 이 성향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고. 아빠가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갱년기는 지금 한 100%라면 몇 프로 지나신 것 같아요? 반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터널 안에 계시네요? 네. 근데 아까 봐보세요. 아까 우리 세 분이 딱 화면에 잡혔을 때 너무 그림 같았어요. 아빠는 되게 인자해 보이고 엄마는 이때까지 고생한 딸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딸은 엄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딱 이랬는데 또 그분들 안에 그 나무 안에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재 시절을 사는 법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배우면 좋겠어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지잖아요? 살짝 좋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라질까 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감정은 불안함이래요. 왜 불안해요? 잃을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해결의 땅으로 가려고 그리고 그때 내가 살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이 시점들 꽃이 떨어졌고 열매가 생기지도 않고 그 시절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꽃이 떨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지금을 관계 맺고 어떻게 조금 여기서 삶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탈출하는 법 말고 갱년기를 살아가는 법. 그 기술의 챕터 1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갱년기를 그러니까 갱년기를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갱년기가 여기 있는데 그래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운동하면서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동은 어느 만큼 해야 돼요? 땀이 살짝 날 만큼, 두 번째 심장이 살짝 뛸 만큼.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대전 뛰어가라. 심장이 뛴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요. 몸을 쓰는 건데 그러면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냐면 지금 내가 죽을 시간이 없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죽을 시간이 없고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는 것 같냐면 사랑이 없을 때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을 때 살 이유도 엄청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건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사랑의 반작용이 남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의 사랑을 찾아봐,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뭐 내가 해보겠다고 야 그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거 나중에 해. 대학 가고 그럼 대학 갔더니 또 취직하고 해라. 왜 이렇게 이기주의냐? 또 취직했더니 결혼하고 애 좀 낳고 해. 결혼하고 애 낳았더니 애들 다 키워놓고 해. 은퇴하고 또 은퇴했더니 뒤지고 나서 부활해서 해. 살아생전은 안 돼. 그러니까 원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휴머노이드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그게 있거든요. 다빈치 코드가.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는 나의 다빈치 코드를 찾으라고 삶이 우리를 더 밀어주는 바람 같아요. 너의 다빈치 코드를 찾아봐. 그게 아이라면 아이여도 좋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로서 너의 그걸 찾아보려. 그걸 남편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삶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30년 동안 그 통신 쪽에서 일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놀라운 통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자아 여정을 한 지 1, 2년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저를 더 잘 모르겠고 제 자신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김창옥님 유튜브에서 보면 난감한 질문에도 통찰력 깊은 답을 주시는 것 보고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저의 이런 문제에도 답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46살 강동구에서 왔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선생님 등장만으로 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비단 선글라스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포스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니면은 회사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결혼하고 아 결혼한 지 19년 동안은 가정주부로만 살았어요. 근데 느낌이 약간 헐리우드에서 가정주부를 하신 이상한 포스가 있는데 약간 원래 그 하시던 일이 뭐였었어요? 그냥 일반 직장이었었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4년 했어요. 아 일반 직장 생활 4년 하시고 네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 지가 1, 2년 된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특별히 없이 살다가 한 1, 2년 전에 이거 내가 나를 너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제가 루틴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잘 안 했었는데 아.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 약간 도장 깨기 내지는 아, 저는 가정주부 일도 그냥 흘러가는 일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일처럼 했어요. 큰아이나 작은아이한테 막 그런 쏟던 관심들을 아,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아, 제가 조금 덜 보려고 하거나 아. 덜 들으려고 하니까 아, 저에 대해서 아, 나는 뭐지? 아. 나는 뭐 때문에 아. 이렇게 했지? 이런 아.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오케이. 제가 뭐 사는 게 엄청 힘들거나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런 것도 이런 아닌데. 거는 아닌데 음, 가치 없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어. 제 스스로가 저만 생각했을 때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느낌?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뭐 독서 모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아직도 좀 잘 못 찾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저랑 남동생이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 한동안 되게 무료해하고 심심해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자유시간이 되면 내 시간을 알차게 써야지 했는데 저는 지금 자유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뭐 하던 집안일이나 가사 일은 집중을 하지만 아. 좀 저를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 이 토크쇼에 선글라스 끼고 오신 분이 처음인데,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눈이 불편하셔서 선글라스를 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 선글라스를 갖고 한번 이렇게 잠깐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글라스를 어떨 때 쓰죠? 보통 선글라스는 햇빛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선글라스엔 되게 고도의 심리가 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너희는 눈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 그러면 이거예요. 선글라스는 이거예요. 외부의 세계가 내 마음의 창을 통해 내 내면을 보기를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외부에 무엇을 보는지는 내가 들키고 싶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심리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심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혹시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 왔다는 게 저 너무 좋아요. 누구는 교회에 갈 때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뭔가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저 기둥 뒤에서 들으셔도 되고 저 3층 뒤에서 듣다가 문 옆에서 듣다가 바로 나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왔다.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선글라스 벗고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 선글라스 끼고 얘기하는 게 2배, 3배, 5배 어렵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이게 선택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던지는 건데 그런데도 던진다는 건 선생님 인생에 지금 대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사랑을 갖고 해결할 의지와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축하드리고. 사실은 제가 일찍 와서 사연을 썼는데 저는 이 사연이 빨리 뽑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글라스를 벗고 보고 싶었어요. 인생
인생에 마지막 능력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유머라고. 유머는 자기 내면에 능력이 없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머는 웃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반작용이지. 그리고 이 고민을 아이들이 크고 갱년기가 오고 그때 말고 20대 때, 10대 때, 아니 그래야지 좀 더 길을 찾을 확률이 높죠. 제가 40대 때부터 그 여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강제로 허리가 나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4번, 5번이 끊어지면서 하느님처럼 떠받들었던 이 강연도 하기가 싫고, 난 변절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순수성도 잃은 것 같고, 겉은 계속 아닌 척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 내 자신이 되게 비참하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저는 40대 초반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텐 강연이었고 선생님한텐 자녀 교육이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고 느껴지고,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돈으로 연결되는 내 직업이고, 뭐 아무튼 그런 시기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초반에는 내 인생의 전공 필수 같은 과목이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저는 이게 전공 필수가 아니라 전공 선택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더 크면 뭐로 가야 돼요? 교양 필수 정도로. 그러다가 아이들이 더 크고 결혼을 하면 뭐로 가야 돼요? 교양 선택으로.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교양 필수였는데 아이들이 커가는데 엄마가 계속 교양 필수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힘들죠. 자기의 우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대폭발하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거나.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엄마가 내가 이제는 전공 필수에서 전공 선택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자기들이 크고, 그리고 내가 해줘야 될 일은 아이들을 자립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지들이 자립해서 실수를 해야지, 그것이 교육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전공 필수를 찾아내는 거, 그 과정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산 인생은 헛것이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은 매번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까 계획적으로 애들 막 키웠다고 하길래. 아니, 제가 이렇게 엄청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좋은 엄마라는 건 최종적 판단이고, 네. 그때 되게 열정적으로 했다, 뭔가 성심성의를 다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도 열심히 않아요? 하려고 했고 루틴대로 하려고 했고 어. 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래서 부작용이 났고 어. 저는 그 부작용을 인정했고 어. 그래서 시선을 좀 거두었더니 어. 그 시선이 저한테 왔어요. 어. 근데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되게 질서로운데, 말투에서는 직선적이고 살짝의 적정 온도보다 차가운 온도가 의지와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이 있고 그 선을 제가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남이 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의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리보다는 온도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거리감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또 온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온도감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냉랭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 사람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이 온도의 세팅값을 그렇게 잡아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로 보면 선생님의 지금 말투 같은 게 되게 사람들이 보자마자 되게 좋아할 캐릭터거든요. 약간 프란체스카 같은 이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온도 값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게 선생님이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계시거나 인지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더 뜨거운 온도를 쓰는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누구예요? 예를 들어 저희 친정 아버지, 아하. 아이들, 아, 그다음에 뭐 신랑, 뭐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가족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측성 의견인데 아닐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 온도를 쓰신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난 우리 엄마나 내 딸이나 내 아내가 너무 나를 따뜻하게 해서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여나 너무 뜨거워. 엄마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만 말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매우 적당하고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딸은 우리 아내는 너무나 좋은 온도를 갖고 나를 대줘.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이미 그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병 같은 게 이미 걸려서 그래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신랑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친구, 전우 뭐 이런 느낌. 웃지 말아요. 왜 웃어요 지금? 지금 전우가 좋은 건데 왜 웃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 아빠는 아, 제가 그들 중에 가장 피치를 올리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안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온도를 제일 올렸는데 아빠가 안 따뜻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저희 아빠는 뭐 맨날 보고 싶고 맨날 사랑하고. 네, 근데 제 느낌은 이건 최종적인 제 느낌이에요. 틀렸을 수 있어요. 얼어있는 채로 뜨거운 것 같아요. 뭐가 되게 얼어있는 상태에서 매우 뜨겁거나 적정 이하의 온도로 떨어져 버리거나 그래서 사람의 기운에서 레가토한 이런 언덕의 기운들이 보통 따뜻한 사람들은 이런 언덕의 기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지금 기운은 다 직선이거든요. 말투, 에너지, 모든 것들. 근데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딱 경직됐을 때 너무 추워서 얼었을 때 요즘 같은 때 그때 나타나는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의 느낌이 바로 총으로 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래? 그래도 김창욱 제가 통찰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데 저에게 만약에 통찰력이 있다면 이건 신기가 아니고 통계예요. 왜냐하면 500만 명을 봤으니까. 근데 통계는 다 100% 맞지 않아요. 저는 뭐 신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사주 명리학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그래도 한 25년 뭐 한 500만 명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감각적 통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내 마음에서 탁 고리가 걸리면 그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 또 필요하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따스한 시선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구원에 이르게 되냐 그 첫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필요해요. 저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승은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하신 그 에너지가 좋은 시작으로 가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